실적을 보면은 작년 4분기가 어쨌든 최악의 국면인 것 같고 1분기부터는 이게 완전한 이제 성장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조금 고개를 드는 그림은 나올 것 같다. 항상 이제 캐중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캐중 구간이라는 건 결국 그 안에서 기업체들이 일부 소위 말해가지고 낙오되는 기업들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는 걸 본격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이 반등을 하는 거고 여기서 정말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들 같은 경우 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강북 WN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2차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뭐 사실은 시간은 좀 걸리는 건데 지금 바닥은 다지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중기적으로야 수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리튬 가격 조금 안정화되는 거 이런 게 지금 관심인가 봅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방업체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항상 유념 있게 들어보시라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전방업체들 자동차 메이커라든지 셀업체라든지 다 이제 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미국은 30% 이상 성장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조금 올해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반기는 슬로우한데 하반기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얘기였었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튬 가격이 특히 탄산 리튬 가격이 오늘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 해서 연 8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을 좀 이제 확인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온 얘기들이 그 앨범얼 CEO도 그렇고 필바라의 어떤 CEO도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은 바닥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데다가 중국에서 지금 그 리튬 생산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광산은 폐쇄를 하거나 생산을 중단시키고 지금 그런 상황도 좀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중국 내에서요. 중국도 지금 자기네들 제조원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좀 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 원가 이하로 팔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체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거기도.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얼추 바닥권에 온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건 이제 외신에 난 기사인데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나온 기사를 갖다가 제가 한글로 그냥 번역 그대로 컴퓨터로 시켜놨더니 리튬 선물이 미쳐가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 하나는 작년에 가만히 보시면 리튬 가격이 상반기에는 연초부터는 굉장히 뜨거웠다가 하반기 들어가면서 급락을 했었어요. 작년에 보시면은 그 이유가 계절성도 좀 있습니다. 이 탄산리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채굴 조건이 더 좋답니다. 왜냐하면 건조해야 되는데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산 자체가 겨울에 많이 되고요. 여름에 이제 생산이 겨울 공급이 많은 거네. 겨울에 그렇죠. 생산이 그러니까 많이 되니까.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약하고 여름에 좋아지는.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좀 연출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월은 좀 비수기 아무래도 해가 바뀌면서 연초에 자동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은 1월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량 자체는 조금 약했었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회복이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계절이 조금 따뜻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효과도 봄에 놀러 다니고 여름에 휴가철에 사실 차 많이 팔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계절성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SQM이라고 하는 회사 이것도 리튬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도 올해 이제 리튬 생산 판매량이 한 5에서 10%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시장은 한 20%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시장 자체는 얼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리튬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채굴원가의 상승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어느 광산이든 간에 초기에 이제 채굴을 하게 되면은 양질의 제품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함량이 높은 것들을 많이 뽑아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함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석탄 캐려면 계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원가 자체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가 없다. 제조 원가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못 견디는 회사들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가격은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거는 역시 수익성이 높은 거는 염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호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강 등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 양질의 생산을 광산에서 하는 채굴량 자체가 점점 있기 때문에 원가 자체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리튬 가격의 최근에 반등, 리튬 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탄산 리튬 가격의 반등을 해석해주고 이제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자료로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가 사실은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러졌다? 표현이 좀 과한가? 어쨌든 실적이 이제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이걸 돌려서는 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은 이제 하반기에 보셨던 거고요. 지금 그래서 움직였던 것이 사실은 양극재 이런 쪽은 여전히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이런 거 말고 그죠? 기본 그 비즈니스 봤을 때는 아직 힘들어 보이는 거고 그죠? 네, 양극재는. 근데 이제 양극재가 이제 실적을 가지고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빠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작년 적자의 주 원인 중, 그러니까 4분기 적자의 주 네, 원인 네. 중에 하나가 재고 평가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재고 평가손은 올해 되면은 더 확 줄게 되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비싸게 샀던 것들은 계속해가지고 떨어지니까. 투입이 됐고 네, 떨어져 네.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리튬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가손 자체는 이제 작년 4분기 대비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소위 그 셀의 수출 판매량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매출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판가는 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작년 4분기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 자동차 업체들 간에 좀 약간의 그 시선이 좀 엇갈리거든요. 아까 자동차 업체들 컨퍼런스 콜을 종합을 해서 보면 가장 안 좋게 지금 뷰를 얘기했던 데는 사실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포드.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간 데는 GM.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는 그 중간 어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 조금 플러스 알파 그 정도를 일단 제시를 했고 그런데 지금 1월 달 판매량을 보면은 그 글로벌 전기차 그 YOY 증가를 보면은 58%에서 60% 정도. 생각보다 많이 늘었죠. 좋은 건데요. YOY로 예, 보면은 예. MOM으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YOY로 보면 58% 증가. 근데 그 중에 미국을 놓고 보면은 미국은 30% 전후. 이번에는 유럽도 조금 선방. 근데 상당 부분은 중국이 많이 중국이 아마 자기네 그 캡티브 마켓이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작년 4분기가 어쨌든 최악의 국면인 것 같고 1분기부터는 이게 완연한 이제 성장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조금 고개를 드는 그림은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캐중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이 캐중 구간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살아납니다가 아니라 캐중 구간이라는 건 결국 그 안에서 기업체들이 일부 소위 말해가지고 낙오되는 기업들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을 보면 중국 내에서는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이미 퇴출되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고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튬 광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런 그림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는 걸 본격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그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반등을 하는 거고 여기서 정말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들 같은 경우 수혜를 본다는 건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기술적인 거, 그다음 원가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다음에 자본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또는 반등을 했다 다시 되밀리더라도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같이 반등을 했다가 좀 사그러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올 상반기는 어쨌든 GM 향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현대차도 지금 보면은 조지아 공장을 갖다 원래 연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10월로 앞당겨 가지고 생산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쪽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하신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요. 우리가 리튬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죠. 뭐 트럼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도 있고 뭐 많지만 리튬 가격 얘기로 했으면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리튬 관련주를 봐야 되느냐. 근데 리튬 관련주라는 게 사실은 뭐 국내 증시에 있는 게 조금 뭐 가볍고 사실은 실체가 명확치 아직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좀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리튬이 돌아서면 이 양극재를 봐야 되느냐. 최근에 또 올랐던 거는 그 틈을 타고 갔던 게 전액 뭐 엔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리튬에 좋아진 걸 보면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쪽은 뭐 양극재 더 올라가면 셀 이런 쪽이겠네요. 일단 저는 우선 리튬 관련해 가지고 뭐 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회사들은 좀 언급하기가 조심스럽고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회사는 뭐 포스코홀딩스 오늘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오랜만에 6% 이상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게 이제 한 방에 근데 사실은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그렇다고 리튬에서 이익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작년 11월 말에 공장 그 광양에 공장 하나 필바라 리튬 하나 준공했고 올 6월 달에 아마 아르헨티나 1공장이 준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양 2공장이 또 준공이 되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 컨퍼런스콜에서는 올 연말쯤 4분기쯤 되면은 리튬에서도 흑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광산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가 또 광산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리튬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로서 큰 회사라고 한다면은 뭐 그 정도 뭐 그다음에 이제 금양도 뭐 저기 몽골 광산 얘기하고 했는데 뭐 전 대표주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현재로 봤을 때는 그 GM 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결정 양극재를 이미 이제 양산을 시작한 포스코 퓨처엠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포스코 관련된 주식이 좀 급등을 해가지고 그 주식이 또 오늘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거래소 이전은 아마 상반기 말이나 뭐 아니면은 하반기 초반 이쯤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쪽도 영향을 좀 받는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GM 향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 스텔란티스라든지 이쪽도 이제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SDI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오페스 처리 관련된 기술 완성을 했다고 기사가 좀 난 게 있어요. 어디요? BM이요? BM에서 지금 보면은 이 대체적으로 그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제품을 갖다 만들 때 이 정제하는 과정이 되게 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로 하게 되면은 그 물을 갖다 다시 정제를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폐수 처리에 좀 항상 문제가 좀 생기곤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에코프로 BM이 그 작년에 한번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 같고 아마 리사이클링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도 다 그걸 해내지 못하면은 유럽 진출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거를 기술을 완전히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아마 그거 관련된 걸 공개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들까지 연결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관심 갖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물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 원가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양극재 쪽에서는 그 두 종목 정도가 일단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봄에 2차 전지가 시장의 완전한 주도주 탑픽은 아닙니다. 사실 그죠? 워낙 그 센 쪽이 많잖아요. 반도체에 뭐 방산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2차 전지는 어쨌든 늘 궁금하고 한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지금 자리는 어디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요. 워낙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또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게 모두가 해피하면 사실 누가 맨날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해도 상관없는데 맞아요. 또 해피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해피한 순간이 좀 빨리 지나가서. 네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백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